자, 오늘 우리는 여기 2차 함수, 2차 함수와 다항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이때 먼저 봐야 되는 다항함수. 자, 다항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다항식, 1차식, 2차식, 3차식, 4차식, x에 관한 걔네들을 가지고 함수로 나타낸 것들인데 1차 함수, 제일 먼저 나오는 i.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2차 함수. 그 다음에 3차 함수, 4차 함수가 있는데 3차, 4차는 우리가 여기서 안 합니다. 1차, 2차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3차, 4차 함수는 우리가 수투에서 미분과 적분 중에서 미분을 할 때 다루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애는 이 중에서 1차 함수. 자, 1차 함수는 관계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겼어. 이 중에서 a가 하는 역할, a는 1차 함수의 뭐를 얘기한다?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다. b는 뭘 얘기하는데? b는 y 절편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배웠었죠, 그죠? 중학교 때부터.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에 대하여 먼저 보도록 하죠. 자, 기울기의 값은 a입니다. 그럼 얘 a가 어떻게 될 때? a가 양수야. 자, a가 양수면은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점점점 위로 올라가는 이런 직선이 된다.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데? 점점 내려가는 이런 직선이 된다. x가 커질 때 y가 커져. 그러면 어떻게 돼? 기울기가 양수인 거야. x는 커지고 있는데 y는 작아지고 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기울기가 작아진다라는 얘기니까 음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요 부호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이 기울기에 대한 아이가 어떻게 표현을 해줍니까? 우리 기울기를 표현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제일 먼저 나오는 애가 증가량에 대해서, 증가량으로 표현하는 거 어떻게 되는데, 증가량이라는 것은 x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뜻해. 그래서 이 x 증가량과 y 증가량이라는 것은 뭐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볼 거냐면 두 점에 대해서 볼 거니까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있는 점 x1, y1이라고 할게. 그래서 여기 위에 다른 점 x2, y2라고 할게. 자, 우리가 이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을 긋게 되면은 직선이 하나만 나오게 되잖아. 그럼 이때 기울기도 막 이렇게 딱 정해질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여기 있는 애를 x1, x좌표, 여기 있는 애 x좌표는 x2, 그럼 여기 있는 아이의 y좌표는 y1, 여기 있는 얘의 y좌표는 y2라고 할 때 증가량이라는 게 뭔데? 자, 얘네들 이렇게 어떻게 되면 x축에다가 수직으로 내렸고 얘는 y축에다가 수직으로 선을 내렸으니까 무슨 삼각형이 나와지는 거예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와진다, 그죠? 그럼 얘네 둘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서 여기가 x2 x1,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y2 y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 x 좌표끼리의 크기, 얘가 x 증가량. 그래서 x2에서 x1을 뺀 얘가 뭐가 된다? x 증가량이 된다. 그러면 y끼리 뺀 요 크기 y2분의 y1 해준 얘가 뭐가 된다? y의 증가량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산하나? 자, 아래 위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x1 마이너스 x2분의 y1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값은 어떻다? 같더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증가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두 점을 가지고 구하는 기울기.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우리가 뭐를 배웠었냐면 삼각비라는 애를 배웠어.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 뭐를 봐야 되냐면 x축과 양의 방향은 어디? 오른쪽이란 뜻이야. 양의 방향의 각의 크기를 내가 세타라고 이렇게 할게.
자, 양의 방향각을 세타라고 이렇게 두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려지냐? X축에 대해서 Y축은 의미가 없어요. 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오른쪽 여기 있는 얘의 각을 세타라고 할 거란 얘기야. 그러면 내가 점을 찍을 때 여기 있는 이 점하고 이쪽에 있는 이 점하고 두 점을 가지고 X 증가량, Y 증가량 크기를 가지고 뭐 한다고 했어? 기울기를 구하다고 했었지.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하는 건 직각삼각형에서 얘분의 얘야. 그 말은 뭐랑 똑같은 거야? 탄젠트 각과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기울기를 뭐라고 나타낼 수 있다? 탄젠트 세타라고도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참고로 알아야 되는 거. 요 탄젠트라는 삼각비가 어떻게 되는데, 탄젠트라는 삼각비가 몇 도? 30도에서. 그 다음 몇 도? 45도에서. 그 다음에 60도에서 각각의 크기가 가운데 있는 애를 1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루트 3으로 나눈 거, 얘는 루트 3을 곱한 거. 해서 이렇게 세 개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뭐 했어? 기울기만 가지고 하나 해봤어. 그럼 기울기 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는 거야? B에 대한 거. B가 뭔데? Y 절편이 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절편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봅시다. 절편은 뭐가 있어? X절편과 Y절편이 있는데, 자, X절편은 뭘 뜻합니까? X절편이라는 것은 함수가 1차 함수일 수도 있고요, 2차 함수일 수도 있고, 몰라. 그건 알 수 없어. 대신에 뭐는 알 수 있다? 모든 함수들이 다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야. 뭐라고? 함수가 무슨 축과? X축과 만나는 교점. 교점이라는 건 둘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얘기하는 거야. 만나서 생기는 이 X축과의 교점,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 X절편이라고 그래. 그럼 X축과 만났으니까 X축 위에 있는 점들을 생각해보면 Y좌표가 항상 뭐가 되더라? 0이 되더라는 거.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을 항상 어떻게 구합니까?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구하자. 2차식이면 2차 방정식이 되겠다, 그죠? 자, Y절편 어떻게 구합니까? Y절편 당연히 무슨 축과? 함수가 Y축과의 교점을 얘기해요. 자, Y축과의 교점이니까 당연히 X에다가 0을 대입해 주겠다. 위에랑 반대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되는 거, 뭐를 알아야 되는데, X절편이랑 Y0을 넣어. 2차 함수를 예를 들어서 1차 함수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애인데 Y는 1차식, Y는 2차식, 얘네들 중에서 뭐 2차 함수 예를 들어볼까요? 2차 함수라고 쳐도 Y에다 0을 대입하면 몇 차 방정식이 됐다? 2차 방정식. 그러면 1차 함수면 Y는 아까 AX 플러스 B였지. 그럼 거기에 Y에다 0을 대입해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X절편의 의미 중에서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X절편이라는 거 Y에다 0을 대입해서 식을 적어봤더니 뭐가 되더라? X에 관한 방정식이 돼. 그래서 이 방정식에 근을 뜻하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방정식의 근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치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 나오는 애는 위치관계. 두 직선에 관한 위치관계 중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두 직선이 뭐한다? 나올 수 있는 애들이 다 적어. 자, 우리가 위치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위치관계라는 것은 어떤 아이에 대해서 보는 거냐면 두 직선에 대해서. 자, 두 직선이니까 두 직선이 어떻게 나온다?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자. 다른 하나는 Y는 라지 AX 플러스 라지 B라고 이렇게 둘게. 그러면 A가 하는 역할은 기울기, B가 하는 역할은 Y절편. 이렇게 된다고 했었지, 그지? 자, 그럼 위치관계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위치관계는 한 점에서 만난다.
자,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는 두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야. 어디에서 많이 봤어요? 연립방정식이 해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뭔데? 두 1차식 얘네 둘의 교점이니까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해? 연립방정식에 해가 되는데 그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 한 점에서 만나려면 둘이 뭐가 돼야 돼? 만나야 돼. 기울기가 똑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뜻이다. 자, 기울기가 다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울기가 다르려면 얘네 둘 A와 라지 A 얘네 둘이가 어떻게 된다? 달라야 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평행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치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는데 수직이다. 자, 평행하다는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두 직선이 나란하게 이렇게 가요. 그러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근데 여기도 얘도 한번 그려볼까? 일치한다는 어떻게 될까? 일치한다도 직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직선이 하나에 여기에다가 다른 직선 하나가 이렇게 뭐하고 있어? 겹쳐 있는 아이야. 겹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기울기가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기울기가 같고 여기서도 기울기가 같고 근데 관계는 서로 달라. 평행하다랑 일치하다랑 같은 관계가 아니잖아. 그럼 뭐가 다른 거야? 얘는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달라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건데? 기울기가 같고 y절편도 같아. 그럼 둘 다 같은 거야. 되겠니? 평행하다는 뭐야?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돼. 그래서 여기 기울기 AA는 같고 y절편 BB는 서로 다르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 기울기 같고 y절편도 같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평행하다는 뭐가 된다? 다른 의미로 해가 있다 없다. 두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없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다. 그지? 자, 일치한다는 뭐가 된다? 해가 무수히 많다. 교점이 엄청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 그거 정도는 기억을 해줘야 되고 수직이다라는 것은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는 거? 90도가 되도록 직각으로 만나는 거야. 직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되는데 얘는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얘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관계식을 적어가라 하면 A 라지 곱했더니 뭐 나온다? 마이너스 1이다라고 많이 쓸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주면은 뭐 한 거? 1차 함수에 대한 설명은 뭐 기본적으로 다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 1차 함수를 왜 갑자기 하는데 2차 함수랑 섞어서 같이 혼합해서 연립해서 관계를 따져볼 거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1차 함수를 먼저 설명을 했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차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2차 함수는 당연히 관계식 자체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해서 x에 관한 2차식으로 나와질 거고 이때 a가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돼. 왜 얘가 0이 되면 1차 함수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럼 b는요? 상관없어. 2차항만 살아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2차항의 개수인 a는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자, 우리가 2차 함수에서는 주로 봐야 되는 게 뭡니까?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A의 역할. 그 다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 BC의 역할이 아니야. BC의 역할이라고 기억하면 안 돼. 자, C가요, 선생님 Y 절편이잖아요. 맞는데 그렇게 기억하라는 문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2차 함수 제일 먼저 항상 기본 형태 Y는 AX 제곱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야 돼. 근데 제곱 앞에 계수 A는 무슨 역할을 하는데? 볼록을 나타낼 거야. 그래서 A의 역할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A가 양수면 어디로 볼록하고 얘는 아래로 볼록하고 A가 음수면 어떻게 되고 얘는 위로 볼록하다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A 역할은 부호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있고 다른 하나는 뭐다? 절대값 A가 뭐 할수록 클수록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의 폭이 어떻게 된다? 폭이 좁아진다. 그래프 그릴 때 필요하겠지, 그지? 두 개의 그래프 그릴 때 필요한 거니까 여기까지 정도는 A가 하는 역할이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이제 꼭지점과 절편에 대한 것들이야. 그래서 2차 함수 하면은 우리가 신경을 항상 써야 되는 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애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볼록이 어떻게 되는데? 볼록을 결정해줘, A를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구해야 된다고? 꼭지점을 구해야 돼. 그래서 이 꼭지점을 구해서 뭐 해주는 거? 그래프를 그 꼭지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 그래프를 그려낼 거니까, 그죠? 그래서 꼭지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뭐가 있을까? 그 다음은 뭐 똑같아. 대부분 문제들이 다 나오지만 절편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한다 그러면 평행이동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도. 근데 평행이동의 개념 자체는 뒤에서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평행이동에 관한 개념까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알고 있으면 문제 풀기 굉장히 편할 거니까 우리는 평행이동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일단 아직 이 형태가 되려면 멀었어. 뭐가 있어? 뒤에 1창과 상수항이 없잖아. 그러니까 1창 상수항이 없으면 얘는 어떻게 되는데 이놈의 같은 경우는 제일 간단하게 나오는 첫 번째 뭐 블록은 했으니까 꼭지점에 대해서 바로 보자. 얘 꼭지점이 항상 뭐다? 0,0이야. 그럼 0,0을 기준으로 아래로 블록이거나 아래 위로 블록이다. 두 개가 나오겠지, 그지? 그럼 A의 부호를 우리가 확인하고 나면 뭐를 구할 수 있다?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 최대 최소값을 구할 때 줄었을 거고. 꼭지점이 0,0이다. 그러면 꼭지점이 0,0이니까 만약에 아래로 블록이라고 하면 뭐가 나온다? 최소값. 여기서 말하는 최소값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y 좌표값을 얘기하는 거다. 자, 최소값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0이 된다. y 좌표값이 0이잖아. 그지? 그러면 a가 만약에 음수라서 어디로 블록? 위로 블록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최대값이 나오게 되겠네. 가장 큰 y가. 최대값이 얼만데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나머지는 뭐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꼭지점 0,0에서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평행이동을 해서 나갈 거야. y는 a의 x-p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y는 a의 x제곱 플러스 q.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자, 우리가 얘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게 뭐를 알 수 있냐면 여기서 꼭지점이 뭐야?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 된다? 얘는 p, 0이 된다. 얘는 꼭지점이 뭐가 된다? 꼭지점이 0,q가 된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얘 꼭지점이 뭐가 됩니까? 얘 꼭지점은 p, q가 된다. 그러면 차이점이 뭐야? 제일 처음에 있었던 아이는 꼭지점이 지금 0,0이었어. 식이 이렇게 돼서 기본적으로 나와졌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한 건데? 여기는 x에서 p를 빼서 제곱이 된 거잖아. 그치? 얘는 어떻게 돼? 요 뒤에다가 더하기 q를 했네. 그 q가 넘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반대쪽으로 넘어가 있으면 y에서 어떻게 한 거랑 같아? q를 뺀 거와 같다. 근데 빼기 q 보기 싫으니까 반대쪽으로 이항시켜서 넘겨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 두 개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어. x에다가 p를 빼고 있고 y에서 얼마를 빼고 있는 거야? q를 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뭘 얘기하는 건데 꼭지점이 0,0에서 이렇게 만들어 x쪽으로 얼마만큼? p만큼 이동을 했다는 소리야. 그래서 x에서 뭐한 거? p만큼 뺀 거. 함수식에서는 이동한 만큼 빼. 점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동한 만큼 더 할 거야 라는 얘기야. 그게 뭔데? 평행이동에 관한 거다. 함수식은 빼고 점을 어떻게 한다? 더한다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있는 이 식은 어떻게 된 거야? x는 건드린 적이 없어. 그대로 ax제곱 그대로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된 거? 얘가 이쪽 반대쪽으로 넘어가 있으면 y는 y-q는 ax제곱이 되니까 y에서 q를 뺀 거야. 그럼 y에서 q를 뺐더니 여기에서 어떻게 된 거?
y좌표의 값이 q만큼 커졌다 보지. 그래서 y쪽으로 q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해줍니까? y에서 q를 빼면 됩니다. 평행이동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마지막 얘는 x쪽으로 p만큼 y쪽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네. 맞아. 그래서 x쪽으로 p만큼 y쪽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애를 꼭지점 0,0을 기준으로 p, q로 바뀌어졌다는 얘기가 된다.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형태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아이들이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저 완전 제곱 형태가 전개되어 있는 걸 가지고 할 건데, 다섯 번째가 y는 a의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아이. 이때 a는 0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 형태일 때는 어떻게 돼? 얘를 갖다가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기 위해서 a를 묶어. 그럼 x제곱 플러스 a분의 b의 x. 그리고 뒤에 c는 안 묶을 거야.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애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주려니까 어떻게 나온다? a의 x 플러스 a분의 b의 x하고 반의 제곱 플러스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제곱 하고 플러스 c가 있는 거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얘는 어떻게 돼? 완전 제곱식이 필요 없는 애니까 넘어갈 거. 그럼 얘는 왜 나왔는데? 얘를 만들어 주려고 보니까 원래 없었잖아. 그럼 이게 없어지게 만들어 주는 애도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 그 다음 얘는 곱해져서 밖으로 나갈 거야. 가로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럼 가로 안에는 뭐만 남았어? a 하고 얘 인수분해서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남았고, 얘는 나가면서 a를 곱했더니 플러스 4a분의 b제곱, 그리고 뒤에 플러스 c가 있다. 그죠? 하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 얘 꼭지점이요. 몇 콤마 몇이다? 2a분의 마이너스 b, 아까 했죠? 부호 바꿔주는 거. 그 다음 여기 뒤에 거를 그대로 써서 할 건데 통분을 해줄 거야. 그럼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 4ac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이거 외워야 되나? 노 외우지 마세요. 그럼 뭐를 해줘? 얘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는 요 꼭지점 x좌표를 가지고 식을 쓰면 어떻게 돼?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와지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얘를 우리는 대칭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꼭지점에 x좌표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라고 부르면 항상 뭐가 나와야 돼? 이 이차함수의 대칭축의 뭐가 된다?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 왜 대칭축의 방정식이라고 그러지? 이 직선을 기준으로 이 이차함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대칭이잖아.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축, 직선, 대칭축의 방정식을 뭘로? x에 관한 이렇게 식으로 나타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칭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대칭축의 방정식 어떻게 되면 꼭지점 x좌표인 얘 2a분의 마이너스 b라고 쓴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애는 y값이 커져. 그럼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애는 y값이 점점 내려와서 작아져 라는 차이가 있지. 그럼 y값이 커진다. 이쪽으로 어떻게 설명해 줄까? 이쪽에 있는 애를 뭐 1번, 이쪽에 있는 애를 내가 2번 이렇게 설명을 할게.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다? 1번 같은 경우는 x가 커질 때, x가 증가할 때 y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똑같은 말이야. x가 커질 때 y가 커진다. 이때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x가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값이 될 때보다 오른쪽 크다는 얘기지. 그지? x가 2a분의 마이너스 b보다 크다일 때 이렇게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될 때 x는 작아지지 않아. 우리가 항상 오른쪽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x가 커질 때 y가 어떻게 된다? y가 작아진다.
그래서 y가 작아지는 어디까지다? 얘를 기준으로 왼쪽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b보다 작을 때 그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아둬야 돼. 왜? 쌤 같다는 왜 안 넣어요? 같다인 경우에는 뭐야?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같다라고 넣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대칭축의 방정식에 대해서 봤으니까 그 다음 봐야 되는 게 이제 절편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 자, 절편까지가 이제 어디까지 나온 과정이냐면 중상 과정이 되는 거.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 꼭지점과 대칭축 구하는 거. 꼭지점과 대칭축을 구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해봤어? 얘네들 관계를 따져봤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절편에 대해서 했는데 그 전에 그래프 개형을 보고 ABC의 개수의 부호를 확인하는 거. ABC 자, 부호를 찾는 방법. 자, 부호를 찾는 방법은 A가 하는 역할을 다 생각을 하면 돼. A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볼록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면 양수고 위로 볼록이면 뭐가 된다고? 음수가 된다 그랬어. 그럼 B의 역할은 중요해. B의 역할은 조금 있다 하고 C의 역할은 뭐라 그랬지? C는 Y 절편이야. 그렇기 때문에 X에다가 뭐를 대입해주면 0을 대입했을 때 값이 C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죠? X에 0을 넣으면 Y 값이 C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Y 절편, 다른 말로 Y축과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 그 점의 부호를 가지고 C의 부호를 확인하면 돼. 그러면 B의 부호는 어떻게 됩니까? B의 부호는 무슨 축을 기준으로? B의 부호는 무슨 축을 기준으로? 얘는 Y축을 기준으로 Y축을 기준으로 꼭지점이 왼쪽일 때, 그 다음에 어느 쪽일 때? 오른쪽일 때. 서로 달라. 왼쪽에 있을 때 꼭지점 Y. 자, 왼쪽에 있을 때는 A와 뭐가 같다? 부호가 같다. 오른쪽에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된다? A와 부호가 다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억하는데 여기 앞에 있는 애만 따서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줍니까? Y축을 기준으로 꼭지점이 왼쪽에 있으면 A와 부호가 왼쪽에 있으면 다 라고 기억하면 돼. 같다, 같고 다르다. 오케이? 그래서 왼쪽에 있으면 꼭지점이 같아, A랑 부호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을 때는 달라, A와 부호가. 그래서 같다와 다르다, 같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에 관한 관계에서 부호를 찾았어. 근데 이 부호를 찾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냐? 부호를 찾는 방법이 이런 애도 등장할 수 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부호를 확인하고 싶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4A 플러스 2B 플러스 C의 부호도 확인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9A 플러스 3B 플러스 C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 밑으로 쭉 적어볼까 더? 자, 밑으로 쭉 더 적어보면 이번에는 뭐 A-B 플러스 C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4A-2B 플러스 C가 있을 수도 있고, 뭐 9A-3B 플러스 C가 있을 수도 있고. 더 있나? 맞아, 더 있을 것 같아. 뭐 있을까? 이번에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0. 하나 더 할까?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0. 자, 얘는 뭘 뜻하는 건데, 얘는 x에다가 뭐를 대입한 거? 1 대입한 거. x가 1일 때에 무슨 좌표인데? x가 1일 때에 y좌표야. y좌표의 부호를 확인하라는 얘기고, 얘는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얘는 x가 3일 때.
자, 그럼 얘는 언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가운데 비보 때문에 얘는 x가 얼마일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 y좌표가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확인하는 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 x가 마이너스 3일 때.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뭘로 묶어? 4로 묶었더니 얘가 4분의 1a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a 플러스 c. 항상 c 앞에 개수는 플러스 1을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x에 얼마 대입한 거? 얘는 안쪽에 있는 얘가 4는 부호랑 상관없지, 그지? 4는 플러스니까 부호가 나타내는 게 뭡니까? 얘 값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얘는 x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의 y좌표의 부호를 확인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데? 얘도 4로 묶어 주면 4분의 1a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a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안에 있는 얘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건데?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y의 부호를 확인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A, B, C에 관한 위치 관계도 봤으니까 그 다음에 봐야 되는 애들. 뭐가 있을까나? 자, 우리가 관계식을 구하는 요령을 우리가 조금 알아볼 건데요. 자, 만약에 문제에서 뭐가 주어지는 거? 꼭지점의 좌표가 P, Q다라고 주어졌을 때는 식을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Y는 A, 최고차의 개수 A를 모르는 거야. 나머지 P, Q, 2, 3 이렇게 주어질 거란 얘기잖아. 그래서 꼭지점을 가지고 구하는 경우는 이렇게 식을 세워서 무조건 구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둬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x절편이 뭘 뜻한다고? 방정식의 근이야. 그럼 우리가 근을 보통 뭐라고 써? 알파, 베타라고 쓴다, 그죠? 그래서 절편, x절편이라고 할까? x절편이 뭐가 나왔다? 알파, 베타 두 개가 나와졌다. 그럼 얘는 또 최고차의 개수 A를 몰라. 그런데 이 식에다 대입해서 구하면 안 돼. 식 자체가 차수가 커질 거라는 얘기니까 X가 2차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알파 넣고 베타 넣어도 P에는 2차식이 Q까지 있어. 그럼 두 식을 빼서 막 계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X절편, X축과 2차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두 교점. 자, X축과 만난 교점에서 Y에 0을 대입했을 거야. 그럼 Y에 0을 대입하고 알파, 베타라는 두 분을 가지고 방정식 세우면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 자, 이 두 식에 대해서, 이 식에 대해서 나타낼 때 여기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잖아. 근데 2차부터 0이 아닌 거다. 그치? 0을 대입하기 전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냥 0 빼고 Y를 써주면 되겠네. 맞아.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때가 뭐다? X절편이 주어지는 경우에 함수식을 구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노가다 문제인데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세 점이 주어질 때. 얘가 세 점이 주어지는데 절편도 아니고 꼭지점도 아니야. 그냥 절편도 아니고 꼭지점도 아닌 세 점이 주어질 수도 있고, 절편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걔가 Y절편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두 점은 얘네들과 해당 사항이 없는 애들이 나올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이럴 때는 어떤 관계식을 가지고 풀어야 돼요? 얘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다가 한 점 대입해줘, x, y에. 그러면 a, b, c에 관한 식 하나. 그 다음에 또 한 점 대입해줘, x, y에다가. 그러면 또 식 하나. 그 다음 하나는 분명히 y 절편이 주어질까요? 왜? 우리가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럼 배우고 나면 다르게도 나오나요? 맞아, 다르게도 나올 수가 있다. 대신에 절편이니까 그 y절편이라서 여기 0 넣었을 때 c가 얼마다? y절편이니까
걔가 주어지고 시작할 거다. 기본 문제에 있겠지 당연히.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해주면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역할은 최대값, 최소값을 나타내는 건데 뭐에 따라서 달라져? 블록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 자, 우리가 이때까지 한 거는 뭐냐면 x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만 했어. 무슨 말이지? 자, x의 범위가 없을 때 문제에 안 나와 있어. 그냥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나와. 그러면 범위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 얘가 a가 양수야. 그 말은 그래프 자체가 아래로 볼록이야. 이렇게 아래로 볼록에 대한 2차 함수에서 뭐가 되는 거? 꼭지점의 y좌표. 가 가장 작은 y값이잖아. 그지? 얘가 최소값이 된다. 최대값은 있어? 없어요. 최대값 계속 커지잖아. 이렇게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최대값은 나올 수 없어. 꼭지점의 y좌표의 최대값, 최소값이고 최대값, y값 중에 최대인 거 구할 수 없겠지. 계속 커져서. 자, 그러면 a가 음수면 어떻게 되는데, 음수면 이렇게 위로 볼록해질 거니까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 그럼 최소값이 없네. 맞아. 그럼 여기가 뭔데? 꼭지점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가 뭐가 되는 거다? 얘는 반대로 최대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다른 아이도 있나 보다. 맞아, 다른 아이도 있을 거야.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애가 이번에는 x의 범위가 주어져. 자, x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은 그래프를 그려야 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래프 그리기. 그래프를 그린다면 뭐 해야 되는데, 꼭지점과 범위를 나타내야 되니까 일단 그래프에 표시를 해주자. 그래프에다가 범위만 표시해주고, 그 다음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자,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이 범위를 표시했으니까 그 안에서 가장 큰 y값, 제일 위쪽에 있는 거야. 얘가 최대값이고. 그러면 가장 작은 y값이 뭐가 돼? 그러면 이렇게 생각. 범위가 주어져.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데, 그냥 ABC를 사용할 거니까 ABC를 사용 안 한다 치자. 우리가 헷갈릴까봐. 그럼 PQ는 꼭지점에 썼으니까 못 쓴다 치자. 알파베타는 절편에서 썼으니까 못 쓴다 치자. 그럼 나타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x1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x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할게. 그러면 자,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냥 얘 대입했을 때가 최소고 얘 대입하면 최대 아니에요? 아니야. 왜? 꼭지점이라는 데가 제일 작을 때잖아. 항상 아래로 볼록이면. 위로 볼록이면 어떻게 돼? 꼭지점이라는 데가 제일 클 때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에서 달라. 만약에 여기에 내가 x1이 있어. 이쪽에 x2가 있어. 누구를 기준으로? 꼭지점의 좌표인 p를 기준으로 여기를 x를 p라고 둘게. 축의 방정식이 된다. 그지? 이렇게 식을 쓰면. 그러면 자, 표시하라고 했어. 그래프를 그렸는데 여기에서 범위만 표시하겠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내가 표시를 해놓고, 자, 여기에서 뭐 해준다? 가장 큰 y값 어디야? 여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최대가 된다는 얘기고, 가장 작은 얘 아니잖아. 그래서 x1 대입할 때 아니야. 최대가 되는 건 뭐 그냥 제일 높은데, 그러면 최소가 되는 건 언제야? 제일 낮은데. y 값이 제일 작은데 최소.
y가 제일 큰 게 최대. 여기서 여기니까 요거 대입했을 때 최소, 요거 대입해 최대 아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서도 그런가요? 맞아요. 여기서도 그래. 이쪽에 있는 얘를 내가 x1,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얘를 x2. 뭐를 품고 있지? 범위 내에 꼭지점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얘기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꼭지점이 안 들어가면 그래 이때 최소, 이때 최대 하는 건 똑같을 거야. 둘 다 대입해가지고 큰 값이 최대, 작은 값이 최소 하면 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일일이 다 외워야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 뭐 해주자. 그래프를 그리십시다. 그래프를 그려서 제일 위쪽 여기를 뭐라고 하자? 최대. 그럼 아래쪽 여기를 뭐라고 하자? 얘를 최소. 이렇게 두고 최대 최소 값을 구합니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예를 몇 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과의 관계는 다음 시간에 뭐 해도 될 것 같으니까 하고 예제를 몇 개 구해 봅시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자, 범위가 주어진 거야. 만약 범위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 되니까. 자,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야? 자, 그래프를 그리는 팁. 그래프 아까 그릴 때 뭐라 그랬지? 자,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은 첫 번째 뭐 찾으라고? 볼록. 자, 여기서 볼록을 봤는데 A가 지금 3이야. 아래로 볼록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점 찾으라고 그랬잖아. 자, 그럼 꼭지점 어떻게 구해? 꼭지점의 x좌표가 대칭축의 방정식 구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그러면 여기 자리를 a라고, 여기 자리를 b라고, 여기 자리 c라고 밑줄 그어서 항상 밑에다가 적어줘 처음에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숙달이 되게 되면 뭐죠? 굳이 A, B, C 자리를 가지고 구하는 거 알게 됐으니까 할 필요 없지만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연습 안 했었잖아. 그럼 이렇게 꼭 연습을 해줍시다. 자, 그럼 2A 6이고요. 마이너스 B 6이고요. 1 나왔어. 아, 꼭지점 X좌표가 1이네. Y좌표는 어떻게 구하는데? 여기는 1을 뭐 해주면 돼? 대입하면 돼. 어렵게 막 아까 공식처럼 외우지 말고 그래 x에 1을 대입해서 3 그 다음 뭐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3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 그지?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뭐 해야 되는데 세 번째로 그래프를 그리려면 원래는 절편을 구해야 돼.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만 할 거야? 최대 최소값만 구할 거야. 약식으로 그릴 거야. 자, 그냥 그래프를 아래로 볼록이라서 이렇게 그려두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라는 걸 알았고 y좌표 조금 이따가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그때 가서 확인합시다. 자, 일단 x의 범위가 주어진 거면 이렇게 되는데 안 주어졌을 때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3이다. 끝. 최대값은 없으니까. 근데 범위가 주어졌어.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래. 마이너스 여기서 몇 칸 떨어져 있어? 하나, 둘, 세 칸. 3은 2칸 떨어져 있어. 그럼 멀리가 있는 애를 좀 높이다가 마이너스 2. 가까이 있는 애를 아래쪽에. 쌤, 거리가 안 맞아요. 상관없어. 크고 작고만 확실하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서술형이다? 그래프를 이쁘게 그려야겠지, 그지? X축, Y축에. 그런데 이게 서술형이 그렇게 나올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나타내주고 나서 제일 높이 있는 Y값. 이때 뭐가 되는 거야? 아, 이게 최대구나. 맞아, 이게 최대야. 그럼 이때 뭐가 되는 거야? 가장 아래쪽에 있는 y가 최소구나. 맞아, 얘가 최소야. 그러면 최소는 1 대입했을 때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4. 꼭지점의 y좌표가 되는구나. 그럼 최대는 어떻게 되는데? 최대는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합시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얘는 12.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또 12. 그 다음 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대입할 게 없네? 그냥 마이너스 10 해주면 14일 때 최대, 마이너스 13일 때가 최소다 라고 이렇게 구해질 거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돼? 범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가 나오는데 자,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자,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는 우리가 항상 간단하게 절편 가지고 구하는 경우는 굉장히 쉬우니까 그 경우 말고 이렇게 나오는 2차 함수 fx와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1차 함수 gx라고 할게요. 그럼 얘 fx는 2차 함수니까 뭐라고 할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게. 그럼 gx는 1차 함수니까 mx 플러스 n 이렇게 씁시다.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까? 얘네 둘에 대한 요 교점의 좌표 x좌표, 교점 x좌표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 그러면 얘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는데 이 상태에서 구하려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관계는 둘을 뭐해서 푸는 거다? 연립해서 푸는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뭘로 푸는 거라고? 얘는 연립방정식 문제야. 그래서 방정식인데 무슨 방정식? 연립방정식 어떻게 해주냐? 여기는 얘도 y라고 썼겠지. 근데 왜 쌤은 fx, gx, y와 똑같으니까 보기가 그렇잖아. 그럼 y 대신 대입해서 얘를 넘길 거야. 그러면 그렇게 넘겨서 나온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건데 hx 함수라고 이렇게 적어서 봤더니 얘네들 같다. fx는 gx 같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 넘길 거야 1차식을. 그러면 뭐라고 써? fx-gx 얘가 0이 된다라고 쓰겠지, 그지? 그럼 이거 0이 된다 썼을 때 얘를 뭐라고 하자? hx 함수라고 두고 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인데? 자, 여기는 요 차이만큼, 여기는 요 차이만큼,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차이만큼, 여기는 요 차이만큼을 우리가 뭘로 다 바꾸냐? 요렇게 x축에 대해서 뭐가 되지? 여기는 gx가 x축 역할을 하도록 바뀔 거라는 얘기야. 왜? gx 넘겼잖아. 0 됐으니까 x축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러면 쟤는 뭔데? h 함수가 되는 거야? f 함수가 아니야. 이렇게 h 함수가 들어가. 얘가 누구라고? hx 함수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여기 알파랑 베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 그렇지, 같은 원리. 이렇게 해서 아이고 여기는 안 맞네. 알파 베타 여기를 지금 이렇게 맞춘 겁니다. 그래서 맞췄을 때 어떤 공간? 여기서 여기까지의 공간이 이렇게 맞춰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도 이렇게 맞춰진 거고, 여기 있는 공간도 이렇게 해서 맞춰진 공간이 된 거야. 그럼 똑같은 크기만큼으로 바뀌어갈 거니까 어떻게 해주는 거랑 똑같다. 두 함수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교점을 구할 때는 2차와 1차일 때 2차, 1차 중에 1차식을 넘겨서 적은 식을 다른 함수 h 함수라고 생각하고 이때 절편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구하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분이 알파 베타고 최고차의 개수는 a라는 걸 알았으니까 hx라는 이 식은 a의 x-알파와 x-베타를 가지고 구한 게 뭐랑 같습니까? 얘를 넘겨서 구한 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을 넘겼겠지. 두 식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서 이렇게 많이 고쳐서 풀 거야. 자, 그럼 이거 풀 때 이렇게 고치는 거 신경을 우리가 조금 써야겠죠, 그죠? 그럼 나머지는 기본적인 문제를 예를 들어 봅시다. 일단 어떻게 되는 식이 있을까? y는 뭐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그 다음 하나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줄게. 자, 얘의
교점의 x좌표. 자, 교점의 x좌표를 내가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 그때 알파 베타라고 할 건데 교점 x좌표를 이 알파 베타의 값을 2하고 3이라고 할게. 그러면 2하고 3일 때 mn의 값을 구하시오.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야? 최고차항 계수 2고 얘를 넘길 거야. 그러면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여기는 얘를 y 대신 대입을 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 넘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은 0의 근이 뭐가 된다? 2하고 3이 되었다. 그럼 이 뜻은 2에다가 x 마이너스 2하고 x 마이너스 3하고 둘이 곱한 식과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얘네 둘이가. 그래서 얘를 전개해주면 2x 제곱. 그 다음 둘이 해주면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10x. 그 다음 이렇게 둘이 곱하면 6인데 플러스 12. 얘네 둘이가 같아야 돼. 그럼 여기 있는 x항에 여기서 마이너스 10은 여기 3에다가 마이너스 m. 따라서 m이 얼마면 된다? 13이면 된다.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n 계산하면 12가 돼야 된대. 그럼 n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3이면 된다. 이렇게 나와진다라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이 2차 함수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